거기에 이제 좀 더 어떤 그런 그 시각적 자료라 그럴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그런 그 정보 수집 차원에서 아마 김홍도를 보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강산을 다녀온 두 사람이 정조의 명에 따라 대마도를 향한 것은 그 이듬해다. 이들은 대마도로 가기 위해 영남 지역으로 향했는데 이때 행적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는 두 사람이 1789년 영남 지방을 두루 다니며 명산을 그렸다고 전한다. 경남 양산에 있는 통도사. 이곳에는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그림 한 점이 있다. 통도사 전경도. 낙관이 없어 확신할 수 없지만 김홍도가 이곳을 다녀간 것만은 분명하다. 절 입구 바위에는 통도사를 방문한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김홍도와 김응환 두 사람의 이름도 나란히 새겨져 있다. 이곳 통도사 바위 위에 새겨진 글자는 이들이 대마도로 가기 전 남긴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김홍도가 대마도에 갔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마도로 가기 위해 양산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당시 부산에는 외관이 설치돼 일본인들이 수시로 오갔다. 그런데 이곳에서 김응환은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김홍도는 홀로 대마도로 향했다. 아쉽게도 김홍도가 그린 대마도 지도는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홍도가 부산을 거쳐서 대마도로 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이 조선시대 도화서 화원들은 지도를 비롯해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따라서 이 화원인 김홍도도 기록화, 풍속화, 산수화 등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용주사. 정조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지은 절이다. 그런데 이 절의 일주문은 다른 절과 달리 산문의 형식으로 돼 있다. 대웅전과 연결되는 천보루는 그 좌우에 긴 행랑채가 이어져 있고 건물의 기둥은 궁궐에서나 사용되는 장대한 돌로 세워져 있다. 정조는 왜 이 같은 구조로 절을 지은 것일까? 정조대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곳에 사도세자의 궁궐을 지은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부처님의 힘으로 왕생극락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러한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후에라도 왕의 지위에 올라서 이런 궁전에 계십사하는 그러한 효심을 담고 있습니다. 사찰의 중심이 되는 대웅보전 법당에는 특별한 그림 한 점이 있다. 용주사 후불탱화다. 가로 3.5m, 세로 4.4m의 대형 통비단에 그려진 이 불화는 절의 창건과 함께 만들어졌다.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왼쪽에 약사불, 오른쪽에 아미타불이 위시해 있어 삼세 열의 채탱이라 불린다. 그런데 다른 불화와 달리 하단 중앙에 축원문이 써 있다. 왕과 왕의 어머니인 자궁, 왕비와 세자의 장수를 기원한 것으로 후불탱화가 왕실을 위해 조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후불탱화를 그린 이가 바로 김홍도라고 용주사 사적기는 전한다. 화승들의 전유물인 불화를 과연 김홍도가 그렸을까?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불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손이나 옷선의 처리 등을 볼 때 김홍도의 필치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또한 얼굴 부분에서 일반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초상화적인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얼굴을 기다랗게 표현한 김홍도의 화풍과 같다. 화가들이 인물화를 그릴 때 아무리 남의 초상을 그린다 하더라도 자기 얼굴이 상당히 반영이 돼요. 부지불식간에. 근데 단원이 얼굴이 갸름하고 아주 청소하게 생긴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코가 높고. 그래서 단원 그림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콧날이 높고 또 옷자락을 표현하는데 이게 바람 맞은 산들바람 맞아서 하늘 이렇게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은 게 단원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인데 그런 게 여기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김홍도가 그린 이 불화의 가장 큰 특징은 서양 화법인 원근법과 명암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마와 뺨 등에 조명이 들어간 것처럼 입체적으로 표현돼 있다. 사천왕상을 보면 명암법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런 예는 전통 불화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해에 그려진 다른 불화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그래서 한때 김홍도의 그림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후에 발견된 국가 공식 문서 수원 지령 등록에도 김홍도가 불화 제작을 총감독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홍도는 서양 화법을 어떻게 알고 그렸을까?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일성록에 기록돼 있다. 이성원이 아뢰기를 김홍도와 이명기를 동지사행에 데려가야 하는데 마땅한 직책이 없습니다. 이에 김홍도를 군관 자격으로 이명기를 추가 정원으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하니 윤화하셨다.